민주진영 입장에서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헌정사 최초로 1,700만 표를 득표한 최초의 대통령 대단한 거예요. 네. 앞으로 저는 이 수치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사상 최초의 측면만 더 보자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나. 사상 최초 몇 가지만 더 하고 끝내야 되겠어요. 기초 단체장 출신입니다. 인구 100만이 안 되는 네. 기초 단체장으로 출발했거든요. 기초 단체장으로 대통령 될 수 있다는 최초의 사례고 롤모델이 되겠죠 이제. 네. 좋은 사례입니다. 그렇게 출발해서 바닥부터 올라와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국회의원 해가지고 뭐 아니면 서울시장 같은 데 하고 바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거 좋은 사례예요 아주. 그리고 출신으로 또 따지자면 사상 최초로 도시 빈민 출신이에요. 그렇죠. 도시의 가장 그 빈민들 공중화장실 청소하고 중고등학교 돈 버느라 못 가고 그 출신으로 여기까지 온 거니까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사상 최초로 중고 출신 없는 출신 대통령이에요. 출신 없는 출신. 지역 득표로 보자면 사상 최초로 40%를 부산에서 넘긴 민주진영 대통령입니다. 네. 한 번도 넘겨본 적이 없어요. 네. 노무현도 문재인도 김대중도 심지어 노무현 문재인은 부산에서 설정했는데 40%를 넘기지 못했어요. 네. 처음으로 40%를 넘겼습니다. 40.14. 어쨌든 이 결과 최고 득표수를 통해서 내란 심판을 하겠다는 국민의 뜻은 확인이 됐습니다. 내란 심판, 내란 종식. 어제도 이재명 후보가 국회 앞에 와서 여의도 무대에 올라서 내란 종식 이걸 제일 먼저 강조하셨습니다. 내란 종식 이거는 뭐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내는 해야 되고요. 예. 당장 이제 내일인가요? 그 국회 열어서 특검법 통과시킵니다. 특검법 3개 통과시키기 때문에 내란 종식에 내란 특검이 거의 들어 있어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이 세 가지 네. 통과시킵니다. 그럼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바로 저는 통과시키를 공표할 거예요. 네. 거부권 이제 없습니다. 없죠. 윤석열이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할 거고요. 그 민주당 계열의 대통령 중에 취임할 때부터 압도적인 의석의 뒷받침을 받는 대통령은 처음이에요. 예.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법원의 판결을 제외하고는 입법 행정의 거의 모든 문제를 대통령이 결단하면 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막강한 힘을 가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힘을 어디다 쓸 건지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제가 야당을 존중한다 하는 건 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야당을 존중해야 됩니다. 소수 야당이라 예. 하더라도.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응당해야 될 일은 이 권한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아니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큰 힘을 가지기 때문에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말한 것처럼 민생 경제를 살려내는 예. 것을 제일 첫 번째로 하겠다고 예.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야당의 협력을 필요한 만큼 끌어낼 수 있어야 예. 된다고 봐요. 두 번째는 내란의 완전한 법적 종결. 예. 그러니까 정치적 종결은 오늘 밤 될 거예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그러나 아직 내란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내란의 진상을 완전히 밝혀내고 이 책임자들을 찾아내서 공직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예. 이 내란의 법적 종결 이것까지 가야 되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국힘당이 이번 대선에서 취한 김문수 후보 입장이나 당 주류의 입장을 볼 때 윤석열 씨와 단절하지도 않았고 내란을 계속해서 부정하는 입장이고 예. 계엄을 심지어 옹호하고 이게 당의 주류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이 두 번째 과정과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저항을 할 거라고 저는 봐요. 예전에는 뭐 그냥 뭐 선수 하나 보다 뭐 그랬잖아. 5년 됐나 보다. 됐나 보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어렵게 얼마나 국민들이 맘 졸이고 눈물 흘리고 힘을 모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이번에 맞아요. 확실히 배웠어. 한 주가 그냥 지나가는 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매주가
진짜 지긋지긋해. 정말 뭉클뭉클합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내 생각이 국민 상식과 다르지 않았다는 게 이게 확인받아 가지고 나는 그게 너무너무 개인적으로는 행복해. 왜냐하면 내가 미친 놈일 수도 있잖아. 아, 나는 그런 내 자신에 대한 의심을 가끔 했거든. 내가 미친 놈 아닐까? 내 생각이 무조건 맞을까? 이런 스스로에 대한 맞습니다. 근데 그게 됐어. 상식이라는 것을 확인받아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이제 성에 안 찬다는 분들도 계셔요. 우리가 또 강조했던 것들도 있고. 예. 성에 안 찬다는 분도 계시는데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오. 역대 대통령 중에 음. 가장 많은 국민이 선택해줬어. 최다. 예. 그 전까지가 윤석열이거든. 예. 윤석열이보다 훨씬 많이 받았습니다. 그거만 잠깐 좀 보고 갈까요? 그 득표수. 100만 표. 와. 자, 득표수. 윤석열이 1,600.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용어를 아침부터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 지금. 200 제가 붙여야 돼. 지난 3년 동안 대통령이라는 말을 안 썼거든요. 맞아, 나도 그래. 그러네. 윤석열이. 뭐 그 자식 그놈 뭐 천하의 나쁜 놈 이런 얘기는 했어도 그 의원님 제일 많이 하셨던 게 정신 나간 놈. 저 진짜 나쁜 놈, 정신 나간 놈, 뭐 이런 거. 윤석열이가 뭐 어쩌고 이렇게 했지. 맞아.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라는 용어를 그 전에 대통령님을 모셨던 사람으로서 그거를 입에 올리질 않고 3년을 산 거예요. 맞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색한 거야.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그러는데 뭔가 좀 다른 사람인 것 같고 연습을. 네. 이재명 후보는 한 인간으로서 보면 생존자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13살 때까지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이제 화전민 가정에서 살았고요. 시골에서 저 안동 오지에서 13살부터 시작해서 18살까지는 이제 도시빈민 가정에 속해 있는 소년 노동자였는데 그렇죠. 산재도 여러 번 당했고요. 뭐 그 과정에서 유기용제 중독이나 또는 프레스 등의 사고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해를 입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대학에 진학을 함으로써 그걸 빠져나왔는데 공부를 한 이유도 생존하기 위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산업화 시대를 죽지 않고 건너온 생존자예요. 그리고 이제 2010년에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 뭐 엄청나게 수사도 많이 받았고 기소도 당했고 작년에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판결 받은 그 건이 판결이 다르게 나왔더라면 사망했죠,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이제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사실상 생존자에 가까운 그런 경로를 거쳐왔어요. 저는 이재명 후보를 보면 저 사람 생존자다. 그 생각부터 제일 먼저 나더라고요. 그게요, 진짜 뭐 문제가 심각하게 있으면 못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한 6년간의 소년 노동자의 생활에서도 생존했던 거는 빨리 일을 배우고 거기서 좀이라도 나은 환경에 가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머리를 많이 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생존한 거거든요. 그리고 정치 들어와서도 실제로 뭐 문제가 심각한 게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저런 작은 오류들은 있었을지 모르나 정치적 생존을 위태롭게 할 만큼의 어떤 하자나 이런 것들은